안녕하세요.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은 토익을 함에 있어서 자,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기초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강 영상이 되겠고요. 자, 일단 하나씩 조금 만들어 가보죠. 먼저 제가 영어에 대한 기초를 사실은 또 토익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영어에 대한 기초를 말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책으로 쓰고 있는 요 책 있죠? 자, YBM 스타트 토익에 대한 베이스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이 책까지도 제가 좀 아울러서 좀 만들어 볼까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이것은 어차피 데니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제 영어를 그러니까 제 영어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에 대한 관점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익을 가르치는데 이유는 우리 학생들 기초가 너무 약하다. 또 영어를 가지각색으로 이제 배워 오다 보니까 사실 토익만 해도 할 게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소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던 간에 일단 지금은 또 저한테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다가 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일단 다들 이제 100% 안다라고 하기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게 해석, 번역 자 이것조차도 사실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면은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가능치는 않지만 최대한 우리말에 맞춰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해석 능력이 정말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지만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해석에 너무 이제 계속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든 뭐 토익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 모국어 한국어 기반으로 이 영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레파토리라고 할 때 그 레파토라고 하거든. 레파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언어적인 체계와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점을 알아가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해가고 받아들여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이 영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그냥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센스를 갖고 영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비교적인 얘기를 절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그 자체에서
자, 영어에 대한 해석과 번역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는 영어 초기 단계입니다. 영어를 학습할 때. 나중에서는 여러분들 그거를 또 벗어나는 과정이 또 분명히 와야 되고, 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직독직해라는 개념이에요. 직독직해. 영어를 읽는 올바른 습관이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시중에 우리 원래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직독직해라는 개념은 처음 100%다 들어봤을 거예요. 직독직해. 직독직해를 벗어난 걸 우리가는 해석이라 그러거나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직독직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언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언어입니다. 그러면 자, 어순, 그러니까 이 순서 배열이 다르죠. 그 말은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순서 배열이 다르다라는 것은, 자, 뭔가를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독직해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대한 영어를 구사하는 영어권 사고에 가깝게 한번 가보자. 결국에는 우리말이 참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말에 참조될 수밖에 없지만 처음부터 우리말을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가지고 뒤집어서 우리말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영어에 대입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 이제 강의할 때 수업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공부하시거나 이해를 할 때는 이 영어 어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영어를 하기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그냥 아니에요. 영어 어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가 나오거나 이런 영어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는 영어를 하기가 거의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직독직해.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 영어의 배열 순서대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영어 단어가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배열 순서대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Mr. Yoon contacted you by telephone yesterday regarding a bill he received for repairs performed on September 16th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문장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니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해서 직독직해 개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보세요. 이게 지금 들어와 버리죠. 지금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나는 윤 씨가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해서 받았던 청구서와 관련한, 그러니까 나는 윤 씨가 9월 16일에 자 받았던 수리란 말이에요. 받았던 수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뒤에서부터 앞으로 지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문장이나 뭔가를 봤을 때 뒤에서부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당연히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봐야죠.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보고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죠. 근데 당연히 우리말은 참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우리말 베이스가 이제 일단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참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부터 계속 뒤에서부터 자 봅시다.
그럼 직독직해라는 건 뭐냐? 자, 나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해한다. 오케이? 끝났죠? 나는 이해한다. 뭐를 이해한다? 자, yesterday까지 가죠. 아까 문장이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Mr. Young contacted you by telephone yesterday. 자, 뭐를 이해하냐? Mr. Yoon이 당신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을 이해한다. 뭐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했냐? Regarding a bill he received. 자, 그가 받았던 청구서.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자, 이건 관해서죠. 그가 받았던 청구서죠. 선생님도 지금 직독직해 아니지 않나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은 참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해서, 청구서, 그가 받았던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끊음으로써 큰 뭉치 개념으로서 앞에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받았던 청구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오케이? 그가 받았던 청구서에 관해서 선생님 말하는 의미를 알겠어요? 자, 의미 단위로 끊되 앞에서부터 끊어 나가야 돼요. 직독직해라는 것은 의미 단위로 끊되 앞에서부터 끊어 나가야 돼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못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문법을 몰라서 못 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갑시다. 그가 받았던 청구서예요. 그럼 청구서예요, 청구서. 그러면 청구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 청구서는 뭐에 관한 청구서입니까? 수리에 관한 청구서예요. 됐습니까? 수리에 관한 청구서. 그러니까 수리가 끝이 났어. performed, 뭐 행하다. 그러니까 그 행해진 수리, 이미 진행된 수리, 9월 16일 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다. 미스터 윤이 나한테 전화로 어제 연락했지. 뭐에 대해서 연락했다? 자, 청구서에 관해서 연락했는데 그 청구서는 자, 그 9월 16일 날 행해진 수리에 대한 청구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윤 씨가 9월 16일 날 시행된 수리에 대해 받았던 청구서와 관련하여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완전 뒤에서 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다시요. 그러니까 그럼 직독직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 구조를 알아야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끊어서 우리말을 참조했죠. 그럼 그 끊기가 안 되면 직독직해 할 수 없어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문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직독직해가 가능하려면 문장의 구조,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직독직해 원리는 문장을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는 것인데 영어의 어순을 알고 영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의미 단위로 제대로 끊어 읽으면서 직독직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 단위로 지금 파악을 하자. 의미 단위. 의미 단위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의미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주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는 주어 뒤에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주어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의미 끊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자, 개인에 따라서 작게 끊을 수 있고 좀 더 크게 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에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어 실력이거든요. 계속 자잘하게 너무 끊잖아요. 그러면 느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큰 뭉치로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궁극적으로는 끊는 행위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 읽자. 빠르고 효율적인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의미 단위에 따라서 문장을 끊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아까 제가 보편적이라고 얘기했죠. 보편적인 룰에 따르면 긴 주어, 긴 동사고 긴 목적어에서 끊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장도 좀 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Artists such as renowned landscape painter Sin Fei and noted graphic artist Janice Black. 도대체 주어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봤을 때 단어 개수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처음에 물론 신경이 쓰이겠죠. 하지만 자, 어디까지가 주어다? 결국에는 동사 찾기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 앞까지가 주어거든요. 동사 앞까지가. 자, 동사가 이거거든요. 요게 동사거든요. 여기 동사거든요. 그럼 동사 앞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되게 길잖아요. 사실은 주어는 요 단어 하나예요. artists. 나머지는 뭐다?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수식어구다. 예시로 들었거든요. 예술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랜드스케이프 페인터. 자, 풍경화 미술가죠. 신페이. 그 다음에 노티드. 동사 아닙니다. 또 저명한 그래픽 아티스트. 자, 그래픽 아티스트인 제닛 블랙과 같은 예술가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들어냈다. 예술 작품. 어떤 예술 작품? 자, which will be auctioned off at the lunch event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인데 그 lunch 출시죠. 출시. 그러니까 which will be auctioned off. 자, 이 작품들인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경매될 작품이 경매. 어디서? 런치 이벤트, 출시 이벤트에서.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소 복잡한 문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문장의 단어가 배열되는 순서대로 문장을 이해하셔야지 이걸 뒤집어 가지고 뒤에서부터 끌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뭐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까? 연어가 뭐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습관돼서 고치기 어려워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체크. Other, 자, noteworthy performance this summer. 자, 이것도 보십시오. 저기 다 끊어놨네요. 자, 아까 동사부터 찾자예요. 동사. 이거 보십시오. 동사 이거예요. 동사. 요까지 앞에까지가 주어져. 다른 저명한 유명한 공연자 이번 여름에 이 공연자들은 자 포함한다. 자, 이 스터링 오케스트라를 7월 12일 날 그 다음에 그랜빌 콰이어를 꾸며